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세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업업 스타트업 시간이죠. 생생한 스타트업 현장 이야기로 꾸며봤습니다. 먼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이러닝과 지식 콘텐츠 교수 설계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분 중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수주 프로젝트 교수 설계가 가능해야 하고요. 이러닝, 교육 영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능력이 있어야 하며 교육 기획 경력이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월 2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커피빈 코리아에서 팀장급인 마케팅팀 경력직 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직무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학사 이상의 마케팅 관련 전공자 중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에 능통한 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동종 업계 경력을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1월 20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동양 E&P 주식회사에서 회로 설계를 담당할 연구개발 경력직 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기, 전자, 제어 전공 또는 유사 관련 학과를 전공한 분 중 2년에서 3년제 대학의 학력을 소지한 분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해당 직무 경력이 4년에서 15년 사이여야 하고요. 회로 설계 경험이 있고 문서 작성 능력이 우수한 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월 29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진엠 주식회사에서 단체 급식 관련 영업, 사업 개발을 담당할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단체 급식 개발 영업 경력이 있고 프레젠테이션 경험이 많은 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파워포인트 사용을 잘하고 운전에 능숙한 분을 우대하고 있는데요. 모집 기간은 1월 31일까지며 채용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취업과 창업의 새로운 문을 여는 시간이죠. 업업 스타트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취업이 보인다에 정말 오랜만에 나와주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2, 3주 정도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연말이 지났고 새해 맞이는 잘 하셨습니까? 네, 사실 제가 뭐 여기 나와서 근황 물어보시면 항상 바쁘다이지만 네. 작년에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좀 연말에 한 일주일 정도 쉬었고요. 아, 네. 네, 저희 사무국 식구들도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예. 제가 일주일 이상씩 다 휴가를 보내고 와. 예, 저도 좀 쉬고 네. 그랬고요. 그랬더니 이제 2018년은 워낙 바쁘게 지내서 그런지 이렇게 막 제야에 종치는 거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 이렇게 2018년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쫙 네, 네.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또 휴식이 있어야 1년을 또 달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2019년이 밝았는데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2018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네. 좀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그래서 뭐 연말에도 그렇고 지금이 이제 저희는 2018년도 사업 평가하고 사업 계획 세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 달에 이제 사업 계획을 다 마련하게 될 것 같고요. 2018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해이기도 하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년 전에 불과 50개 기업이 모여서 시작한 단체가 작년 말 기준으로 650개 예. 스타트업이 함께하는 단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사실상 이제 제가 이제 국내 최대의 스타트업 단체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다니는데 어떤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이제 스타트업 대표 단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650개 회원사들이 다 서울에 있는 스타트업만이 아니고, 그렇죠. 예, 또 저희가 2018년도에 정기 포럼이라든지 아니면 제주, 부산에서 저희 회원사 워크숍 진행하면서 전국의 많은 스타트업들 만나서 좀 전국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 스타트업들이 더 많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 안에 정말 뭐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셨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좀 스타트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자체에 좀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저희한테 알려주셨던 법무 상담 같은 요인도 그랬고요. 네, 그렇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활동 목적 자체가 뭐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 회원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돕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활동들, 또 특히 이제 저희 이 자리에도 많이 모신 창업자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는 일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런 재직자들을 위한 교육, 개발자 교육 같은 것도 저희가 많이 진행을 했고요. 또 스타트업이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있지만 또 복지, 방송에서도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복지 분과를 신설해서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 누릴 수 있도록 네.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그 대기업 수준의 건강검진 이거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은데 연말에 체크를 해보니까 200명 넘게 검진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올해도 더 많은 분들이 뭐 건강검진도 그렇고 저희가 또 그런 어떤 이제 실비보험 네. 같은 것도 스타트업은 가입하기가 힘든데 저희가 단체로 그거를 보험사와 협의를 해서 2019년도엔 또 마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캠페인이나 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좀 활동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것들을 저희가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정책적인 부분은 저희가 크게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 이제 스타트업들이 규제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정책으로 풀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지 스타트업이 어렵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달라는 차원이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의 발전과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2주년 그 기념식 때 2주년 기념 선언으로 6대 정책 과제를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뭐 O2O 플랫폼을 통한 동반 성장,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모빌리티 플랫폼 육성, 그리고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 혁신 이런 이제 산업 육성 과제가 한 축이고 또 데이터 테크놀로지 육성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과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업가 정신 확산을 위해서 투자 환경을 좀 개선하자 이런 좀 우리 나라의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사회적 책임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스타트업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정부 부처, 유관 단체, 기관들하고 뭐 간담회라든지 네. 뭐 이 스타트업들의 애로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간담회를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부처들하고 같이 스타트업을 응원하는 캠페인을 네. 진행해서 온라인상에서 3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도 했고요.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이라고 해서 좀 디지털 경제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심도 깊게 다루는 그런 정책 컨퍼런스까지 좀 진행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 들어보면 저는 이게 워낙 많으셔서 정말 1년 안에 이뤄진 일이 많나 싶을 정도로 정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중에서도 그래도 또 아쉬움이 없는 점이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대표님께? 네, 뭐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는데요. 예. 뭐 하나는 제가 회원사 1000개 만들겠다고 막 떠들고 다녔는데 1000개까지는 못 된 게 하나 아쉬운 점이고 예. 그리고 뭐 이건 농담이고요. 정말 아쉬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 와중에도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서는 심지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문을 닫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연들을 들으면 그 부분은 이제 정말 아쉽고 안타까워서 올해는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019년의 코스포가 더욱 기대되는 것 같은데요. 2019년도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네, 저희 올해 사업 계획이 저희 이런 이제 사단법인들은 기업들보다는 조금 늦게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네. 1월에 완성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인 방향은 올해도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스타트업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커다란 이제 플랫폼으로서 네트워킹도 열심히 하고 그런 이제 이 단체로서 자리매김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주년 선언회에서 다뤘던 그런 정책 과제들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그러고 특히 제가 방송에서도 잠깐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올해 이제 그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이 됩니다. 네. 작년에 법안들이 마련이 돼서 스타트업들의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2018년 결산 그리고 또 2019년의 계획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2018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스타트업의 주요 이슈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2018년 스타트업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오려고 여러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벤처스퀘어에서 네. 2018 스타트업 생태계 10대 뉴스 네. 를 잘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중심으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일단 그 투자 생태계, 예. 투자 환경 개선 부분이고요. 이 작년 한 10월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 VC라고 하죠. 133개로 늘었다고 합니다. 100개에서 133개로. 100개에서 133개로 늘어났고 또 그 신규 결성액, 신규 벤처 투자 결성액, 펀드 결성액이죠. 이것도 2018년도에 2조 6천억 네. 을 기록을 해서 뭐 그 상당히 늘어났고 실제 그 신규 투자액, 실제 투자액도 아직 정확히 금액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작년에 처음으로 3조를 넘어섰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엑셀러레이터도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을 받고 있는데 그 숫자도 123개로 네. 연초에 한 100개 정도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123개로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렇게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그런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뭐 M&A라든가 IPO 그러니까 엑시트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다, 미흡하다 예.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투자 환경 개선만큼 반가운 뉴스도 없을 텐데요. M&A 하면 저희가 기업 인수합병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IPO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IPO는 뭐 그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기업 공개라고 기업 공개. 예, 네.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뭐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뭐 이렇게 그거의 약자인데 보통 이제 그 기업이 뭐 상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뭐 코스닥이라든지 네. 코스피에 상장을 할 때 기존에는 이제 소수의 주주들만 있으니까 이게 그 대중들에게 거래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현재 재무 실적이라든지 기업의 내용을 공개를 하고 다수의 그 주주들을 모집하는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그 다수의 주주들에게 공개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를 쉽게 얘기하면 IPO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스타트업 10대 뉴스. 다음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그 소셜 미디어와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에서도 뭐 그런 마케팅을 하는 예. 기업 대표님이 출연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스타트업이 아무래도 이제 뭐 무슨 지상파 광고라든지 그런 대중매체를 활용하기보다는 이 이용자들에게 영향이 큰 소셜 미디어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좀 큰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는 사례들이 2018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까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그 2018년도에 큰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블랭크라고 들어보셨죠? 여기가 이제 2018년도에 1,000억 매출을 오. 달성을 했고요. 뭐 집 꾸미기 역시 500억을 넘어서서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컨텐츠 커머스 또는 미디어 커머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단순히 재밌다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뭐 매출이나 거래액 자체 측면에서 하나의 이 커머스 마케팅의 영역으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브랜드들은 저도 좀 익숙한 회사들인데요. 블랭크 같은 경우는 뭐 소소 생활이나 다양한 네네, 브랜드를 네, 또 갖고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혜성처럼 등장한 회사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가 그 3년 차입니다. 3년. 네. 그러니까 올해에 들어섰으니까 이제 만 3년 정도 된 그 네. 곳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처음부터 그 제조사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어떤 이제 기획의 그러니까 제품의 기획 단계부터 그 같이 고민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거를 소셜 미디어로 활용해서 어떻게 마케팅할 건가 주로 이제 동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타트업 성공 신화를 만들었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17년에 블랭크가 이제 첫 투자를 받았는데 그때 기업 가치가 700억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그 상반기에 또 추가 투자를 받았는데요. 이때는 네. 3천억 수준으로 와. 예, 급속하게 이제 성장을 했고요. 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일반인의 제품 체험 평가 같은 이제 저희가 보기에도 굉장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쵸. 예, 그런 예. 컨텐츠. 이게 광고인 줄 알면서도 빠져들 수밖에 없는 눌러볼 그런 수밖에 없는. 네네 네. 광고 분명히 광고인데 이거는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렇죠. 예. 라는 그 부분들로 이제 그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발판으로 그 작년에는 이제 대만 법인까지 이제 네. 설립을 해서 이 모바일을 통한 동영상 시청 뭐 이런 부분들이 활용도가 높은 뭐 대만도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예. 해외 시장에서도 사업을 확장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이제 컨텐츠 커머스의 그 융합이죠. 컨텐츠와 커머스를 융합시킨 네.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를 또 한번 들어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 번째 뉴스도 뭐 이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그 K 컨텐츠 그 한류가 컨텐츠 영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네. 소식이고요. 핑크퐁은 뭐 잘 알고 계시죠? 네, 아이들에게 굉장히 인기 네, 있는 네. 캐릭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상어 가족이라든지. 예, 저는 그 물티슈도 쓰고 있거든요. 네. 네. 아이들을 위한 상품인데. 네. 너무 귀여워서.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 캐릭터로 이제 성장을 네.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누적해가지고 17억 회 이상 오. 조회가 됐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 대표적인 토크쇼, 앨런 쇼나 뭐 그 제임스 코든 쇼 이런 데도 이제 와. 소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비행기에도 이제 핑크퐁을 랩핑해서 이렇게 다니고 또 핑크퐁하고 상어 가족이 특히 이제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그렇죠. 뮤지컬을 만들어서 동남아 시장에 또 예,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IP라고 하잖아요. 지적재산. 이거를 활용한 거는 이제 굉장히 그 활용성이 다양한데 핑크퐁뿐만 아니라 뭐 MCN 기업, 샌드박스 가 뭐 그 투자를 유치한 부분도 있고 왓챠라든지 영화 쪽이고요. 문피아는 이제 웹소설 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 웹소설 서비스를 수출을 해서 플랫폼과 같이 수출을 해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한류가 한류 스타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 영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그 컨텐츠들이 이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네. 특히 컨텐츠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이 동남아 시장으로 그 많이 진출하고 있다는 소식을 그 다음 뉴스로 꼽았는데요. 동남아 시장은 저희가 한 2017년부터 굉장히 스타트업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었는데요. 또 재미있는 부분이 그 캐리 TV라고 여기 이것도 이제 그 아이들 장난감 그렇죠. 유명하죠. 네, 예. 유튜브에서 이렇게 네, 해서 언박싱하는. 네. 굉장히 진짜 부모님보다 더 좋아한다는 캐리 TV가 또 베트남 채널을 개설을 해가지고 네. 근데 베트남이 최근에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친숙해졌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베트남은 굉장히 젊은 국가예요. 그래서 그 11세 미만 인구가 2,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젊은 국가여서 키즈 산업 잠재력이 높아서 진출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배달의 민족도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동남아 시장에 굉장히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고요. 또 밸런스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동남아는 아니지만 인도 같은 네. 신흥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다 너무 반갑고 뿌듯한 소식들만 전해오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뉴스까지 알아봤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죠. 예, 더 많은 또 해외 진출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섯 번째 뉴스도 알려주시죠. 네, 다섯 번째는 공유 오피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유 오피스가 굉장히 정말 2018년도에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공유 오피스 시장은 지금 글로벌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죠. 위워크하고 국내 스타트업인 패스트5, 스파크 플러스 이런 한 그 3개 정도 기업들이 굉장히 주도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위워크는 그 2년 만에 네. 15,000명이 와. 예, 입주를, 위워크에 네. 입주하는 그런 커뮤니티로 성장했고
전년 대비 2.5배 작년도에 그 성장했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위어크는 글로벌 기업이에요. 네. 저기 기업 가치가 20조가 넘는 이 유니콘, 뭐 데카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그 글로벌에서도 한국 시장을 굉장히 주목하는 네. 상황이라고 하고 그리고 패스트 5 같은 경우도 10,000명 이상 지금 입주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뭐 2018년도에 16개 지점을 그 총 누적으로 내고 10,000명 이상 확보했고 뭐 이런 이제 공유 오피스가 성장하다 보니 뭐 롯데라든지 LG, 현대카드 이런 대기업도 공유 오피스 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서울 수도권 중심이었는데 올해 이제 그 상반기에 부산의 위어크가 개설이 되고요. 네. 지방에도 공유 오피스가 많이 올해는 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서 저희 좀 친숙한 소식인데요. 이 코스포에서도 공유 오피스 관련 뭐 지원이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저희는 사실은 그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것부터 하겠다는 생각이어서 공유 오피스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서 예. 저희가 지금 당장 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그 제2판교가 빠르면 2022년 아니면 2023년에 입주를 하는데요. 저희가 그 제2판교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그 컨소시엄이 구성하고 있는 곳에 이제 스타트업 지원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기획을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같이 하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또 공유 오피스 방식으로 또 운영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작년 연초였나요? 가장 광풍이 뭐 분다라고 할 정도로 핫했던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였습니다. 오늘 이 소식이 좀 안 나와서 의아한데요. 이 관련 소식이 좀 있을까요? 네, 바로 다음 소식이 예. 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소식인데요. 작년 연초에 사실 블록체인보다는 암호화폐 때문에 암호화폐 그렇죠. 폭등 예. 그래서 진짜 예. 그 지상파에서도 뭐 토론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그럴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사회적 그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은 이제 암호화폐는 작년 말까지 꾸준히 하락한 데다가 작년 말에는 또 폭락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연초 대비 80% 이상 주요 암호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뭐 연초 대비 80%, 85% 이렇게 그 하락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블록체인 기술과 블록체인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서비스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작년도에 이제 암호화폐가 주목을 받으면서 좀 가려졌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세계무역기구가 발표한 작년 말의 보고서를 보면 블록체인으로 인한 경제적 부가가치가 2030년에는 3조 달러 정도까지 도달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쪽이 계속 성장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등장했고 다만 이제 ICO 방식이 굉장히 좀 축소되긴 했습니다. 연초만 해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100서 정도만 마련한 그 ICO 하는 스타트업에게 수백억의 돈이 몰리기도 했는데 예. 이 규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침체되면서 지금은 좀 그런 분위기가 이제 급냉하는 상황도 맞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작년 8월에 그 티몬 창업자였죠. 신현성 대표가 창업한 이제 블록체인 기업 테라 같은 경우에는 시드 펀딩만으로도 3,200만 달러, 네. 뭐 300억이 넘는 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잠재력 그리고 관심 이거는 분명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블록체인이 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자리 잡고 역할을 해나가는가 이거는 저희가 계속 주목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가 이슈가 되면서 또 같이 좀 이슈가 됐던 내용이요. 관련 규제나 규정 같은 게 좀 부족을 해서 이렇게 좀 사업 시작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규제 때문에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당국이 규제 방침을 발표를 하니까 네. 방침을 발표하고 뭐 이제 그 가상계좌라든지 이런 부분에 통제를 하니까 굉장히 이제 그쵸, 영향을 많이 예. 받은 케이스고요. 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잘 아시는 카풀 이슈 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그 사회적 갈등이 있다라는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부가 이 규제에 손을 놓아버린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핀테크라든지 헬스테크 뭐 이런 쪽도 규제 때문에 해외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지적이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규제 샌드박스가 올해부터 이제 그 시행이 됩니다. 네. 그것도 이제 한 개 부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정보통신융합법 해서 4개 부처에서 이 규제 샌드박스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기존 규제가 있더라도 스타트업들이 임시 허가를 받거나 일단 시장에 출시하고 규제를 그러니까 선허용 사후적으로 이제 제도를 보완하는 이런 이제 일종의 패스트 트랙이라고 할 수 예.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 굉장히 활성화되면 스타트업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런 보완책들이 올해 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저희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스타트업 2018년 10대 뉴스 또 어떤 것들이 남아있죠? 네, 남은 거를 제가 빨리빨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엑셀러레이터 그 확대. 지금 등록 그 수가 123개 넘어섰다고 그 말씀드렸는데요. 뭐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게 네. 그 눈에 띕니다. 하나 드림 플러스는 건물을 통째로 이제 엑셀러레이터 공간으로 마련하는가 하면 뭐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같은 데도 이제 그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10대 뉴스는 대형 인수합병 소식 그리고 대형 투자 유치입니다. 그 인수합병은 이제 뭐 그 굉장히 유명한 케이스죠. 스타일란다가 네. 로레알의 4천억에 그 M&A 그 매각된 소식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형 투자 유치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그 역대 최고 그 국내 인터넷 기업으로는 또 그 2조 원이 넘는 네. 금액을 이제 소프트뱅크로부터 투자 유치로 받았고 또 연말에 이제 토스라든지 네. 배달의 민족 같은 기업들이 대형 투자를 유치하면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이런 좀 유니콘 스타트업이 많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올해 좀 기대되고 있는 스타트업 회사들이 있을까요? 네, 그 작년 말에 뭐 한마디로 이제 낭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토스는 제가 방송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네, 말씀해 제가 주셨어요. 방송에 잠깐 출연 안 하는 동안 또 배민이 예. 배달의 민족이 3천억 넘는 돈을 투자를 받으면서 기업 가치로 무려 3조 2천억을 네.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 이제 한 5개 정도 유니콘 스타트업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저는 내년도에 많으면 5개까지도 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직방 네. 부동산 그 스타트업인데 여기도 이제 지금 창업한 지 한 7년 정도 되셨어요. 그동안 업력도 많이 쌓였고 꾸준히 좋은 투자도 많이 받아왔고 뭐 만약에 이제 2019년도에 투자를 다시 받으신다면 당연히 이제 유니콘 네. 계열의 기업 가치 오. 1조 이상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저희 방송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하이퍼 커넥트 예. 그 아자르라는 동영상 예. 채팅 앱을 하고 있는 곳도 유니콘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클라우드 서비스와 마케팅을 하는 베스핀 글로벌 그리고 빅히트 BTS 소속사도 예. 다음번에 투자 받으면 유니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 뭐 마켓컬리도 그 대열에 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5개의 기업이 다 유니콘이 되면 그래도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네. 유니콘 기업이 10개 있다. 어디에 내세워도 예. 뭐 이 좀 남부럽지 않은 네.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좀 많은 회사들이 더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19년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소식도 눈에 띄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부분은 그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1월 2일에 그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의 모든 그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공고를 냈습니다. 네. 전체 그 부처의 거를 망라해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공고를 냈고 각 사업별로 이제 뭐 공모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텐데요. 전체 금액이 1조 1,200억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뭐 융자라든지 보증, 그다음에 이제 투자와는 관계없는 순수하게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금액이 1조 1,200억 정도라는 거여서요. 네. 굉장히 이제 규모도 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이제 K글로벌 스타트업 사업이라든지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로 잘 알려져 있는 뭐 창업 성공 패키지 같은 사업들이 올해도 더 확대돼서 진행이 되고요. 또 올해 새로 추가된 걸로는 개방형 혁신 기반 스타트업 파크 조성, 여기 이제 스타트업 입주들을 받겠죠.
그리고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이제 신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 이제 사업별로 순차적으로 공고가 날 텐데요. 이 전체적인 정보는 창업 정보 포털, 그래서 뭐 kstartup.go.kr이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에 잘 들어가서 찾아보시고 공고 날 때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부 그래도 대체적으로 훈훈한 소식들로 꾸며봤는데요. 알찬 소식으로 일부 꾸며주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최성진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